똑같았는데. 진짜요? 끌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이고. 쌤이 교수였어요? 쌤 거의 맞지네. 아예 다 나가버렸어. 하니까. 아니면 결혼을 했었는데. 아하, 고분비는 다 끝났어요. 여기 다 마음에 안 들긴 했었네? 토요일날 여기 그 세미나 나가는 거구나. 발전까지도 다 했네요? 나머지가 숙제였던 거야? 고심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할 거. 아 그래요? 시간이 또 나가버리면 숙제 더 늘어가고. 그럼 오늘 하는 거는 123페이지부터긴 하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비었죠? 이름 불러볼게요. 강석훈, 네. 김형진, 이경민, 은혜 지금 지호 왔고, 예람, 혜원, 수업. 일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23페이지 보세요.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뭐일 때 되어 있는 게 지금 전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앞면, 뒷면을 묻고 있잖아. 동전은 보통 앞면, 헤드, 뒷면은 테일, 꼬리로 표현할게요. 그럼 앞면, 뒷면 두 가지씩 있지.
근데 두 가지 다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두 가지. 네 가지, 그치. 두 개의 동전을 던지니까 한 개의 동전이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잖아. 두 개를 던지니까 총 네 가지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물어봤어요?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을 물어봤지? 그러면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죠? 자, 요거는 전체인 거고 요거는 딱 묶고 있는 경우의 수지. 자, 그럼 확률에서 전체분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풀기로 했잖아요. 그럼 분모에는 뭐가 가는 거예요? 2 곱하기 2인 4가 가는 것이고. 자, 여러분 앞면이 한 개 이상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앞면이 한 개 이상이라는 거는 뭐 두 개 나와도 되죠.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h, h 그리고 h, t로 나와도 되고 t, h로 나와도 되죠. 모든 경우의 수에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3분의 4라고 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에서 6건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돼? TT가 더 적잖아. 모두 뒷면만 나올 거를 빼면 요게 세 가지 나오겠죠? 4에서 한 개 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숫자가 작으니까 다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1-1, 1-2 한번 풀어보세요. 뭐뭐일 때라고 하면 그게 전체. 뭐뭐 1 확률 이러면 그게 분자에 올려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에 확률도 배웠어. 안 배웠지. 확률 안 배웠다고요? 분수 안 나왔어. 나왔나? 그 지호 책 보니까 나왔던데? 아니에요? 어디? 이거는 토요일까지 숙제라고 하고 개념만 나가지고 여기만. 아, 경우의 수만 나오고 확률 자체가 안 나왔어요? 아하. 그러면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뜻과 성질부터 한번 설명해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앞에 보시고 확률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개념 설명 먼저 보고 들어가 봅시다. 자, 칠판 잘 보이세요? 빛 때문에 안 보이거나 하지는 않죠? 자, 확률의 뜻과 성질인데 지난 시간에 복습해보자. 우리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이런 용어가 등장했었는데요. 사건이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사건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어? 사건. 이게 앞으로 수학 문제에서 우리가 다룰 것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건에는 내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시에 오셨죠? 출석을 제대로 했죠?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야. 지각을 했죠? 결석하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눈으로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저 친구가 착하다, 나쁘다, 이거 관찰할 수 있나요? 관찰할 수 없죠. 어쨌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사건이라고 두는 것이고요. 우리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을 의미해요. 가능성.
그럼 가능성이 영어로 뭐예요? probability라고 들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그걸 P자를 따가지고 확률을 보통 P라고 표현해요. 소문자 P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전체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 배운 거 그거 분자는 이래서 A의 확률이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 전체 인원이 8명이잖아요. 그쵸? 근데 8명이었어. 그러면 오늘의 출석률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출석률 8분의 3. 그치, 8분의 3.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8명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이죠. 근데 출석이라고 했지. 출석이라는 사건, 출석한 친구의 명수를 세보면 3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출석과 반대가 뭐야? 결석. 결석으로 보면 되지. 그럼 결석은 어떻게 볼까? 8분의 5. 어떻게 바로 구했죠? 요거 만약에 PA라고 하면 출석한 친구들이 8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결석한 친구들이 B라고 줄게요. 그러면 얘를 8에 전체 8명 중에 3명을 빼서 8분의 5를 바로 구하셨잖아요. 자, 요건 이거의 개념을 알고 있는 거야. 확률이라는 것은 음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존재하지 않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분수 굉장히 잘 다루죠? 수학에서는 분수로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뭘로 표현할까? 보통 퍼센트로 표현해요. 오늘 일기예보 같은 것도 비가 올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라고 하지? 실생활에서는 퍼센트를 자주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예 안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0이 될 거고 1은 그럼 뭐예요? 100%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0부터 1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어나는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은 전체에서 P, A를 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확률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은 어쨌든 뭐예요? 분수로 표현됐으니까 비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자, 우리 요게 기본 확률 개념이고요. 1-1의 문제 풀어본 친구. 1-1. 답 뭐 나왔어요? 7분의 1. 정답입니다. 1-1, 7분의 1. 자, 1-2는요. 일렬로 설 때, 뭐뭐일 때 전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 전체 사건을 표현하는 문장은 뭐뭐일 때. 요게 전체 사건이고 뭐뭐가 일어날 확률, 요거의 확률에 이름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럼 1-2 풀어본 친구. 지호. 일렬로 설 때. 이웃하게 사는 확률이랑 경우의 수랑 다른 거예요. 이웃하게 사는 경우의 수. 이웃하게서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 지금 확률을 하면서 확률의 정의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뭐일 때 상황의 경우의 수를 분모로 가고 뭐뭐일 때 확률을 분자에 보내면 확률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웃하는 거 어떻게 보여? 5명이 이웃하는 거. 이웃해야 되니까 걔네들을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한 세트. 그거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5명인데 둘이 묶었어. 그럼 몇 명이라 생각해야 돼? 한 몸이니까. 그치? 4명이야. 그럼 4명이 일렬로 쓰는 건 4팩토리얼이지. 근데 얘네들 묶은 애들끼리 좌우를 뭐 할 수 있어? 바꿔버릴 수 있지. 그래서 이웃하게 하는 거 경우에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뭐일 때 5명이 일렬로 서니까 뭐예요? 5팩이죠? 자, 이거를 따로 일일이 계산할 게 아니라 어쨌든 비율이잖아요.
더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식을 쓴 다음에 생각해보기. 계산하기 할 때.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5분의 1. 비율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게. 아, 그 약분이. 약분해서 이게 5, 4, 3, 2, 1. 팩토리얼 배우셨죠? 4, 4, 3, 2, 1이니까. 저 느낌표는 뭐예요? 팩토리얼 안 배우셨어요? 잠시만요. 아, 나는 안 배운 거. 아니, 선생님 지금 팩토리얼이 요거 죄송해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요거 알면 굉장히 유용해서 그래. 팩토리얼이라는 수학 용어가 있거든? 기호로 느낌표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일렬로 세우는 게 항상 뭐야? 7명 일렬로 세우면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지. 그러면 야 100명 세워. 그럼 100 곱하기 99 곱하기 이거를 다 쓰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일렬로 세울 때가 어떠한 규칙이 있어? 만약에 n명이라고 하면 n 곱하기 하나 빠진 n-1 곱하기 2개 빠진 n-2 곱하기 요렇게 해서 1까지 곱한다라는 규칙이 있지? 여기도 1까지 곱하고 1까지 곱하니까. 그쵸? 그러면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어떻게 개념이 되어 있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명령을 하면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까지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 팩토리얼이라고 쓴 거는 선생님 무슨 뜻이었을까? 5, 4, 3,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런 약속을 하나 해놓으면 얘 5, 4, 3, 2, 1일 거니까 얘는 4, 4, 3, 2, 1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5만 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기호이기 때문에 선생님만의 요령이 아니라 쓰셔도 됩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지금 얘기하고 오셨죠? 아니요. 데스크에 얘기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네. 자, 그럼 팩토리얼 개념으로 해서 계산을 좀 더 빨리게 하는 걸 배웠어요. 자, 그리고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팩토리얼. 자, 됐나요? 그러면 147번 책 준비하시고 지우고 보시고 147번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주 사이 A, B를 동시에 던져서 A의 주 사이에서 나온 눈의 수를 X, B의 주 사이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X 플러스 2Y가 5 이하일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는 뭐야? 확률은 전체분의 일어날 확률 있잖아요. 그럼 전체는 뭐예요? 주사위를 뭐 했어? 동시에 던졌지? 주사위 눈은 몇 개? 2개야? 주사위가. 주사위 눈은 몇 개야? 아, 눈 몇 개? 눈. 12개? 12개? 네? 1, 2, 3, 4, 5, 6 아니야? 주사위 놀이 한 번도 안 해봤어? 주사위가 뭐예요? 정육면체잖아. 1, 2, 3 이렇게 모는 있잖아. 그쵸? 6개 있지? 근데 동시에 던진다라는 거는 합사건이야, 곱사건이야? 그치? 동시에니까 너도 던지고 나도 던지고. 그러니까 주사위 A, B가 마련되어 있는 게 전체 일어날 확률인 거지. 그치? 그러면 전체는 36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뭐예요? X 플러스 2Y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X,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Y라고 한대요. 일단 배경상식, 주사위를 안 던져봤으면 안 돼. 주사위는 뭐부터 뭐까지 있다? 1부터 6. 그치? 1, 2, 3, 4, 5, 6이 있다라는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주사위를 친구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얘를 순서상 X, Y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부정부등식이라고 해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얘기죠. 노가다라는 뜻이에요. 순서상을 각각 다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보통은 어디에 맞추냐면 큰 개수에 맞춰. y가 일단은 뭐가 안 돼? 어디서부터 안 돼? 3. 3부터 탈락이잖아. 그럼 첫 번째 y가 2일 때, 두 번째 y가 1일 때. 큰 거에 맞추면 경우의 수가 줄어드니까. 큰 거에 맞추시면 그쵸? 작은 거에 맞추면 네. 작은 거에 맞추면 틀린 건 아니지만 계산이 귀찮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2를 대입하면 x가 뭐가 돼요? 부등식에 대입하면 1차 부등식 1 이하가 떨어지죠? 만족하는 거 몇 개? 1개. 여기서 1개 나오는구나. 뭐? 1,2가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y가 1인 경우 그냥 이 부등식에 대입해요. 그러면 x가 3 이하인 주사위에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순서상이니까 둘 다 맞춰야 되지? 뭐 1, 1, 2,1, 3,1 요게 3개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는 부등식을 푸는 게 훨씬 간편하죠? 순서상을 노가다 안 하는 방법을 최대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4개 있으니까 6개 중에 4개 있으니까 36분의 4 해서 약분하면 9분의 1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2-1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중학교 때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해두시면 좋아요. 문제 나왔어? 네. 어이. 자, 2-1 더 불러도 될까요? 네. 18분의 1입니다. 지정하시고요. 식은 하나인데 A, B 둘 다 모르잖아요. 이걸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부정부등식이라고도 불러요. 부정방정식. 왼쪽에 있는 거는 부정부등식, 오른쪽에 있는 건 부정방정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될 녀석들이니까 시험에 꼭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벼운 건데 확률이라는 게 꼭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확률은 도형으로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걸 보면 정삼각형을 부등분했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뭐가 생겨요? 정삼각형이 9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얘도 면적을 확률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확률은 비율처럼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형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관역을 막 던져요. 관역에다가 화살을 막 던져요. 관역 밖으로 벗어나는 화살이 없다라고 했을 때 색칠한 구간에 화살이 꽂힐 확률은 전체 면적 분의 해당 면적으로 구해집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숫자가 없는데? 아니죠.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 9개 중에 3개. 정답은 3분의 1.
도형으로도 확장이 된다. 자, 3-1 풀어보세요. 자, 불러도 될까요? 정답은 3분의 1. 결정하시고요. 자, 4번 4-1은 바로 이제 말로 설명해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2의 배수 몇 개? 5개. 10분의 5 해서 맞는 말이죠.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다. 자, 1부터 10까지 9의 배수 몇 개? 9. 1개. 10분의 1 맞죠. 자, 소수가 나올 확률, 소수는 뭐죠? 2, 3, 5. 5, 2, 3, 7. 4개니까 10분의 4, 5분의 2 맞습니다. 10 이상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0이다. 아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죠. 왜?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10도 포함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4번이 5다. 10분의 1이죠.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볼까요? 모든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야. 그냥 당연한 얘기지? 1. 맞습니다. 4-1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니은, 디귿. 결정하시고요. 자, 150번 한번 볼게요. 이제 5명의 후보가 있어. A, B, C, D, E라는 5명의 후보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대표 2명을 뽑을 때 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대표 경우의 수 기억나요? 전체 어떻게 구하죠? 뭐뭐 할 때 요게 전체죠? 대표 2명 어떻게 뽑아? 5 곱하기 4. 그치? 두 자리가 있어요. 5고 4예요. 근데 A, B 대표나 B, A 대표나 같은 말이지. 뭐로 나눠줘야 돼? 5 곱하기 그치. 2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상황은 10가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뽑힌다 아니면 무슨 말이야? 안 뽑힌다. 그치? 안 뽑힌다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A가 안 뽑힐 확률은? A가 안 뽑히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뽑힐 확률은? A를 반드시 뽑아. 그럼 뭐예요? 한 자리를 A가 이미 차지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경우에서 뭐 있어? 4. 4개밖에 없지? 그럼 이거는 뭐가 있어? A가 뽑힐 확률 경우에서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해서? A가 이미 한 자리를 했으니까 대표는 이미 나가리야. 근데 대표는 한 몇 자리밖에 안 남았어?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 거기에 B 오거나 C 오거나 D 오거나 E 오거나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4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A가 뽑힐 확률 자체는 10분의 4니까 5분의 2죠. 그럼 뽑히지 않는 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전체가? 1. 그치? 1. 전체가 1인 거예요. 이제 1, 5분의 2 해주면 A가 뽑히지 않을 확률 자체가 나오겠죠? 5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3. 3번이에요. 5-1도 비가 온다, 안 온다 두 가지밖에 없는 말이에요. 자, 5-1 다 불러드릴까요? 8분의 5 채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놓고 이제 적어도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아까 푼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문장에서 적어도라는 거를 준 건데, 자, 흰 공하고 검은 공이 담긴 주머니가 있대요. 총 몇 개? 7개. 거기 중에 공을 2개를 꺼낸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그치? 7개.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공을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6. 근데 공 이거 꺼내고 이거 꺼내나 얘랑 얘랑 공의 의미가 없지. 공은 이름이 없으니까 나누기 2. 예를 들어서 주머니가 달라버려? 주머니가 다르면 또 달라요. 같은 주머니에서 꺼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적어도 문제 우리 어떻게 풀려고 했죠? 6건. 그럼 전체를 1이라고 하고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라는 말과 반대말은 뭘까? 완전 반대말. 모두라는 말이 나와야 돼.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 검은 공. 요게 완전 반대말이지? 완전 반대인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모두 검은 공을 뽑는 거는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검은 공 몇 개야? 5개. 요거 경우의 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5개. 이게 뽑은 거니까. 자, 그러면 모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요거 나눠주면 21. 이거 나눠주면 10이죠? 자, 우리는 적어도 하나 흰 공을 뽑기로 했으니까 1 빼기 21분의 10 하여 21분의 11.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6-1. 적어도 한 문제. 이게 적어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작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개, 2개, 3개 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이득이라 이렇게 풀기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5번 32분의 31입니다. 네, 푸셨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중간 설명 페이지가 있긴 한데 합사건, 곱사건 내용이라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26페이지로 오세요. 자, 152번 보면 또 우리 배수 풀어야 되죠.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있을 때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일일이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전체는 20이잖아요.
20 중에 6의 배수 몇 개? 3개. 자, 20 중에 8의 배수 몇 개? 2개. 또는이라고 돼 있으면 합이에요, 곱이에요? 요렇게 경우의 수를 통째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해줄 수도 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여기에는 다행히 없어서, 중복이 없어서 다행이죠? 중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면 20분의 5 하여 4분의 1이 정답입니다. 요게 개념이에요.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건데 확률끼리도 또는이면 더하고 동시에면 곱한다 라는 개념 배우신 거예요. 1-1 풀어봅시다. 뮤직 5개의 문자 MUSIC를 일렬로 나열할 때 M 또는 S가 맨 앞에 올 확률은 각각 M이 맨 앞에, S가 맨 앞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팩토리얼로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M, U, S, I, C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하면 5개니까 5팩이 분모가 되겠지? 그러면 M이 맨 앞에 올 때는 앞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만 나열하면 돼요? 4개만 나열하면 되죠. 그러면 4팩. 요게 M이 맨 앞에 올 때겠죠? 자, 그 다음에 S가 맨 앞에 올 때는 똑같이 똑같아지겠죠? 5팩분의 4팩. 요거 아까 5, 4, 3, 2, 1이고 4, 4, 2, 1이니까 약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에 거만 떼고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 되겠죠. 자, 또는이니까 곱해요? 더하죠. 5분의 2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장에서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 확률을 할 때는 문장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국어 시간 하는 것처럼. 국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53번 다시 갈 건데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선생님 여기 또는이나 동시에나 거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감사한 거고 우리 문장 해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수를 정해버린 거죠. 그쵸? 6의 약수로 나와야 된다고 정해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수는 소수여야 된다고 정해진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되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리고 AND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의 약수 주사위에서 뭐가 있죠? 1, 2, 3. 그치. 1, 2, 3, 6. 소수는 뭐가 있죠? 4, 2, 3, 5. 자, 그러면 AND의 개념이니까 뭐예요? 곱하기의 개념이죠? 전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36인데요. 첫 번째는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로 결정됐어요. 정답은 3분의 1,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얘는 그리고의 개념인지 또는의 개념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2-1 문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도 괜히 국어 시험처럼 문장을 길게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길게 글을 읽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6분의 1입니다. 좀 하시고요. 자, 이거 예전에 여러분 야구 아시겠지만 모르는 친구가 안타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 알아요? 안타가 뭐예요? 치는 거? 안타가 뭐예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야구 게임 아니에요? 그냥 안타는 좋은 거예요. 일단 안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투수가 던지면 공을 탁 던지잖아. 근데 여기서 수비하는 게 내야수들이 있는데 바로 떠가지고 잡혀버리면 아웃이거든요. 근데 공을 한 번에 못 잡고 넘어가서 뛸 기회가 생기는 거를 안타라고 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의 성적을 안타율로 잡아요. 그러면 A 선수의 안타 칠 확률이 0.2라는 거는 이 사람은 타석에 10번 나가면 2번 정도는 안타 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B 선수가 0.25인 거는 이제 100번 나가면 25번은 안타를 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야구 선수를 평가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 수학 문제니까 A하고 B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 칠 확률이라고 하면 안타는 되게 잘한 거죠? 그러면 안타를 안 칠 확률은 뭐야? 얘가 0.8인 거지. 안타를 얘가 안 칠 확률은 뭐예요? 0.75인 거지. 근데 적어도 한 명이 안타라는 거는 얘가 A, B라고 하면 얘가 치고 안 쳐, 얘가 안 치고 쳐, 둘 다 쳐. 경우의 수가 3개나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머지 하나 뭐 있어? 둘 다 못 치는 경우가 있지. 이게 총 경우의 수잖아. 그냥 전체가 확률이 1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야? 모두 안 치는 확률을 빼버리자. 4분의 1. 그치? 모두 안 치는 게 4분의 1이요? 바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모두 안 치는 거? 이거 계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곱해야지. 모두 못 치는 게 뭐예요? 0.8 곱하기 0.7.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요게 0.6이라서 0.4가 됩니다. 정답은 0.4. 0.31. 야구 선수는 안타를 치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뭘 하려고 노력하죠?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시겠죠? 3-1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 구하겠어요? 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3-1) 유리수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은혜야? 네. 계산했어요? 3-1?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 안 되는 거를 미리 구해두면 편해요. 자, 155번 갈게요. 이번엔 주머니가 2개야.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여기서 A와 B 주머니에서 공을 각각 꺼낼 때 색이 다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색이 몇 개야? 에? 2개죠? 2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흰 공 나오고 여기서 검은 공 나와도 되고 여기
여기서 검은 공 나오고 여기서 흰 공 나와도 색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A가 흰 그리고 B가 검. 자, 요거 어떻게 보여요? A가 흰 경우의 수. A가 흰 확률 7분의 4. 7개 중에 4개 있어. 그리고 B가 검은색인 거는 5개 중에 5분의 3. 그치 3개 있죠? 자, 그런데 각각 모두 뽑아야 되니까 얘도 뽑고 얘도 뽑고 곱하기인 거죠. 또는 A가 검은색이고 B가 흰색이에요. 자, 요래도 색이 다른 거죠? 자, 7개 중에 검은색이 3개 있어요. 5개 중에 흰색이 2개 있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얘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요거 또는 요거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에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 35로 똑같으니까 12 더하기 6 35분의 18 3번입니다. 4다시 승원이네. 승현이군요. 학교. 정답이 한 개씩인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라는 거하고 공 색깔이 다른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형이 똑같아요. 주머니가 다르듯이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다르다. 자, 4-1의 정답은 푸신 분? 지우? 모르겠어요? 자, 승현이네 학교 시험엔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대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그러니까 찍는다는 거지. 무심코 답을 쓰는데 찍을 때 여러분 찍을 때 얼마나 맞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맞힌다라고 했으면 아까 주머니처럼 1문제랑 2문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문제 중 하나만 맞춰야 되니까 얘가 맞춰지면 얘는 맞추면 안 돼. 얘가 맞추려면 얘는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런 상황 또는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지선다형이니까 정답은 몇 개야? 근데 여기 정답이 한 개래. 그치? 그럼 정답을 맞출 확률은 뭐야? 찍었을 때 맞출 확률 자체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틀릴 확률은? 5분의 4. 5분의 4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의 4,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맞추고 두 번째 문제는 틀렸다. 자, 그러면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곱하기가 되겠지? 25분의 뭐가 돼요? 4. 4가 되겠죠. 자, 요 경우에는요. 똑같이 25분의 4가 되니까 곱하기 2 때려주시면 되죠? 25분의 8이 정답입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요게 개념이 생각보다 헷갈릴 거예요. 문제를 잠깐 보시고 자,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확률 선택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고3 때 무조건 확률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나중에 주머니 유형이 2학년 2학기 때 그대로 나와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뽑는다라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할까? 한자로. 산출. 산출도 좋아. 산출은 더 뭔가 계산해서 한 느낌이고
나중에 이게 한자로 추출이라는 말을 배우거든요. 뽑았다?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추출이라는 말을 안 쓰긴 하는데 추출할 때 딱 두 가지가 있어. 주머니에서 여기 선생님이 제비 뽑기 할까? 오늘 숙제 없는 친구 한 명만 뽑을게. 그래서 제비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기 하는 것도 추출인데 뽑은 제비를 다시 넣어.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동일하게 뭐예요? 확률이 같겠지. 예를 들어서 숙제 여기가 5개의 제비, 4개의 제비를 넣었어요. 요거를 뽑으면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첨됐어. 그러고 나서 다시 넣어. 그럼 다음 친구도 뽑을 확률이 있어요. 똑같겠죠. 그쵸? 다 몇 퍼센트야? 다 25%로는 숙제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요거를 뽑은 거를 다시 넣는다라는 거를 한자로 어려운 말을 복원이라고 해. 복원 들어봤어? 그치? 근데 뽑은 거를 다시 안 넣어. 요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뽑을 때는 내가 뽑은 거를 다시 넣고 다음 시행하는지 아니면 안 넣고 시행하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게 다가오죠. 그쵸? 그리고 추출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구분하게끔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6이랑 157을 보면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되어 있지. 그래서 두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문제에서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여기 대놓고 줘요. 괄호 뭐라고 돼 있죠?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단이라는 거를 잘 못 읽으세요. 여기 무조건 주니까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숫자가 아예 달라지니까. 자,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8개 중에 당첨제비가 2개 있어. 그리고 2명이 뽑을 거야. 그럼 둘 다 당첨될 확률을 보여보자. 2명을 뽑아서 둘 다 당첨될 확률. 자, 첫 번째 복원 추출. 복원은 다시 넣었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아. 그 친구가 숙제에 당첨돼도 나도 뽑을 수 있어. 언제든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당첨 확률 자체가 뭐야? 8개 중에 당첨이 2개니까 4분의 1. 이고 나도 당첨되는 거 다음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버리니까 뭐예요? 4분의 1인 거예요.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복원일 때. 자, 근데 꺼낸 것을 다시 안 넣을 때는 뒤에 친구가 상당히 영향을 받겠지? 앞에 시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뒤에 친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 당첨이 됐대. 당첨될 확률 몇 개예요? 4분의 그치? 4분의 1인데 8분의 2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데 다시 넣지 않아요? 다시 넣지 않으니까 7분의 어떻게 알았죠? 다음 친구는 전체에서 얘가 가져갔으니까 전체가 몇 개로 줄어요? 7개로 줄고 당첨제비도 몇 개로 줄어요? 1개로 줄죠?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1개씩 빠지는 것을 지금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5번하고 5-1이랑 6하고 6-1을 풀고 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샤프시? 샤프시는 없는데 일단 이걸로 쓰세요. 풀고 있었죠? 어려워요? 열심히 안 푸는데? 여기 보자. 풀었네. 그럼 쉬는 시간이
6시 5분 맞나요? 20분이 20. 20분이죠. 20분. 아, 20분. 이상해요. 그러면 그거 4개 푸시는 동안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주머니 속에 검은 바둑돌 6개와 흰 바둑돌 8개가 들어있다. 종수가 바둑돌 1개를 꺼내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그러니까 뒷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종수는 라이가 1개를 꺼낼 때 종수는 흰 바둑돌을 꺼내고 라이는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종수도 꺼내고 라희도 꺼내는 거지. 그럼 둘은 곱하기가 될 것이고, 종수가 뭘 꺼낸대요? 흰 거 꺼낸대요. 전체 몇 개? 바둑돌 14개죠? 6개랑 8개 있으니까 거기에 흰 거 몇 개? 6개. 그리고 라희가 꺼낸대요. 네? 전체 14개. 요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8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죠? 자, 계산해주면 49분의 3, 4, 12 맞죠? 5-1 해보세요.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 적힌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다 알려주네요. 문장에서. 또 한 장을 뽑을 때 첫 번째는 소수, 두 번째는 5의 배수. 그러면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걔도 뽑고 두 번째도 뽑고. 1부터 12까지 소수 몇 개? 5개. 그치. 5의 배수 몇 개? 2개. 그치. 나눠서 목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2 하시면 되죠? 정답은 72분의 5. 정답입니다. 5-1 정리됐고요. 자, 157번. 10장의 제비 중 3장의 당첨 제비가 있는 상자에서 A가 제비를 뽑은 후 B가 제비를 뽑는데요. 한 사람만 당첨될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A란 사람이랑 B란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지. 문제가 다르고 주머니가 다른 것처럼 사람을 구별해 놓은 경우에도 나눠줘야 돼요. 그럼 A만 당첨될 확률하고 B만 당첨될 확률을 각각 구별해줘야 돼요. 그럼 A는 동그라미, B는 아니어야 되고요. A는 안 받아야 되고 B는 받아야 되는 거죠. 당첨 제비를. 자, 근데 여기 괄호하고 뭐라고 돼 있어?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10장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를 A가 뽑는데요. 그럼 몇 개? 3개 있겠죠? 그러면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하나 가져갔지. 그럼 전체 B가 뽑을 때는 몇 개? 그치? 9가 남는데 안 뽑아야 돼. 당첨 제비가 아닌 건 몇 개야? 8개일까? 9. 네? 아니죠. 지금 3개가 당첨 제비야. 10개 중에. 그러면 당첨 제비가 아닌 건 몇 개예요? 7개야. 근데 얘는 뭘 뽑아갔어? 여기서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당첨이 아닌 거는 그대로 7개 유지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순서도 중요해요. A가 뽑고 B가 뽑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A가
당첨 아닌 걸 뽑는데 처음에는 10개 중에 당첨 아닌 거 몇 개? 7개. 그치. 7개를 가져가고 당첨이든 아니든 전체는 뭐예요? 하나? 감소해요. 가져갔으니까 B는 9분의 3개. 그치. 당첨인 거 아직 3개 남아있어. 얘는 아닌 거 가져갔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 또는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90분의 42가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6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15분의 7. 자, 6-1도 한번 스스로 해볼 건데 요것만 한번 스스로 해보고 선생님이 발전이 4개밖에 없어서 그럼 수업이 끝나니까 프린트를 잠깐 할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까지의 숙제가 많았어요? 되어 있어요? 서클이? 아직 안. 토요일까지니까 아직 안 했죠. 학습이 어느 정도. 다 푼 친구는 프린트 한번 풀어보세요. 자, 6-1 푼 사람 있어요? 은혜 지우 모르겠어요? 합시다. 자, 6-1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근데 주머니가 하나기는 해. 그치, 여기서는 주머니가 하나야. 그리고 연속하여 공을 1개씩 2번 꺼낼 때 한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긴 해요. 근데 공 2개의 색이 같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어. 공 2개가 색깔이 둘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이것도 색이 2개니까 노란색으로 똑같냐 파란색으로 똑같냐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개 모두 노란 공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노란색이 3개고 파란색이 4개죠? 적어두고 자, 노란색을 뽑았어. 그럼 7개 중에 노란색이 3개 있는 거지. 근데 공을 다시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주기 때문에 다시 노란색을 뽑으려고 보니까 전체가 6개로 줄어들고 그치? 다음은 2개 그치? 앞에서 노란 공도 가져갔으니까. 자, 그럼 얘는요. 파란색은 7개 중에 원래 파란색이 4개 있었어. 근데 얘가 가져가서 6개로 줄어들어요? 3개. 그치? 앞에 파란색 뽑았으니까 3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얘 또는 얘니까 이게 되겠죠? 전체는 42. 6 더하기 12 하니까 18. 해주면 되죠? 7분의 3.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발전 문제가 몇 개 없어서 프린트물을 잠깐 볼 건데요. 프린트물에 2번 한번 해보실래요? 2번만? 2번만 하고 쉬는 시간 보세요. 5분 남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라 P에서 출발하여 Q까지 가려고 한다. P가 출발이고 Q가 도착 지점이에요. 경로에서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한 선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할 때 점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규칙에 맞춰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하나하나 다 가볼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가봐도 정답은 나와요. 안 나오진 않겠죠? 이게 경로 유형이라고 하는 이것도 나름 조합 경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빨리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는 게 좋겠죠? 자, 규칙을 들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돼 있지. 그럼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간다. 얘를 합쳐서 설명한 거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 규칙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특별히 대각선도 있으니까 이런 모양일 거라고 코멘트 해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규칙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도형은 점과 선으로 이어져 있지. 포인트는 점만 보시면 돼요. 점. 일단 P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얘랑 연결된 선분은 몇 개야? 3개.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에요?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규칙에 의해 나한테 도착할 수 있는 선분은 뭐가 있어요? 하나, 그치? 얘는 요렇게 해야지만 올 수 있고 얘도 요렇게 하면 오고 얘도 요렇게 하면 돼. 이런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만 규칙이 해당되지? 그래서 여기 점을 먼저 보고 들어오는 성분을 보니 한 개밖에 없더라. 여기다 숫자를 쓰세요. 1 쓰시고 그래서 요거랑 연결된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입장에서는 이 점에 연결된 성분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4개인데 이 규칙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방법 몇 가지? 2가지. 뭐 있어요? 얘랑 얘. 2가지 있죠? 2라고 씁니다. 너랑 뭐? 요렇게 올라오는 규칙이랑 요렇게 올라오는 규칙인 되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누는데 얘 안 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없으니까 얘 안 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거 가지수 세서 위에다가 숫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생각해볼게요. 얘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한 가지. 얘 다 규칙에 어긋나죠? 여기서 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는 길이 요거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점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기 점 되게 많죠? 여기 점 되게 많은데 3가지. 왜 3가지예요? 3가지 왜 3가지일까? 3가지 아니에요. 다른 친구. 여기 지금 점 여기 찍었어. 몇 가지일까? 이 규칙 봐봐. 이 규칙에서 들어오는 선분 똑같아. 이렇게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들어올 수 없어. 하지만 얘 다 되죠. 그러면 각각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되는 거지. 일로 온 걸 다 더해서 4가지가 됩니다. 네? 여기로 도달하는 거를 요만한 유형이라고 보면 경우의 수 이렇게 올 수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4개예요. 그쵸? 여기까지 온 거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4개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 도달해서 오는 이 출발 지점의 점들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근처에 있는 이웃하는 점을 찾아보면 요 점이 제일 쉽죠. 요 점 뭐예요? 계속 여기 한 개. 그럼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오니까 얘는 몇 개? 6.
5개 그치? 5개. 얘하고 얘만 올라오죠? 그럼 얘는요? 6개. 그렇죠. 6개. 여긴요? 이제 슬슬 눈치채셔야 돼요. 그치? 15개. 총 몇 개? 21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를 실제로 21개를 쓰다가 하나라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노드, 점에다가 표시하면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경시수학인 것 같지만 내신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그리고 팩토리얼 하나 1교시 때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